자, 이번 시간 7장 사회보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 일단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지금 나와 있는 1절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2절에 고용보험법, 3절에 국민연금법, 4절에 국민건강보험법이다. 그래서 네 가지 이제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 나와 있는데 일단 기초적인 몇 가지 한번 좀 필요한 거 몇 가지 한번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교재 내용을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보험은 간단하게 몇 가지 일과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의 내용 몇 가지를 한번 보죠. 일단 사회보험은 지금 1, 2, 3절에 따라서 1절부터 4절까지 네 가지 사회보험을 정리했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네 가지 사회보험과 관련해서 관장을, 즉 관장이란 건 중앙부처의 장관 중에 이 사회보험 관련해서 관장을 누가 하고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다음 그걸 제3의 기관에 위탁을 주는지에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국민연금입니다. 일단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은 그러면 자, 국민연금은 중앙부처 장관 중에 이제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보면 여기는 쭉 한번 크게 몇 가지를 정리하는데 자, 국민연금은 중앙부처 장관 중에서 누가 관장을 할까요? 여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거 하나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장관이 이 업무를 누구에게 업무를 위탁을 두냐면 여기를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이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지문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명칭을 정확히 국민연금공단이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국민연금도 하나 살폈다면 그 다음에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이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도 관장을 누가 할까?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자, 그럼 실제로 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 업무라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뭘 설립하다? 국민연금공단을 건강보험법에 여기서 뭘 설립합니까? 여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래서 이 공단에 관한 명칭도 한 번씩 꼭 써볼 필요 있지 않겠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래서 명칭은 일단 명칭에 이 공단에 관한 명칭.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단은 하나 정리했고요. 자, 그다음 산재보험. 저쪽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저쪽에 통상 산재보험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산재보험은 이거는 중앙부처 누가 관장을 할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는 누가 관장하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하지만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공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공단은 많이 들어보셨을 무슨 공단이 있냐면 여기는 근로복지공단이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에 관련된 업무를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맡아 합니다.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이 사회보험 중 하나 좀 주의할 이 보험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 그래서 여긴 이 중에는 하나 좀 주의해서 봐두실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자, 고용보험은 중앙부처에서 관장을 누가 하게 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관장은 여기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을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세 가지 모두예요. 여기 이 세 가지 모두 이 관련 세 가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여기도 고용보험공단을 설립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단을 설립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만큼은 좀 주의하셔서 어디만큼은 여기 고용보험만큼은 보면
고용보험은 일단은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관 관장한다는 얘기는 짓지만 공단에 관한 설립 규정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볼 건데 두 가지라면 첫 번째 사업주입니다. 사업주와 관련된 업무도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근로자와 관련된 업무도 분명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고용보험이 아닌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각각 관련 공단에서 사업주나 근로자와 관련 업무를 위탁을 맡아 처리하면 되는데 고용보험만큼은 공단 설립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업주 관련된 업무와 근로자 관련 업무에 관한 어떤 신고에 관한 부분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걸 하나 확인할 건데 그러면 고용보험 관련 사업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업무는 어디서 그 업무를 처리하냐 밑에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이제 이 고용보험 관련해서 사업주 관련 업무를 이 근로복지공단에 처리하는 거고요. 처리하는 거고. 그러면 고용보험 관련 근로자 관련 부분의 업무는 여기는 어디서 처리합니까? 이때는 근로자 관련 부분의 업무 처리는 이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근로자 관련해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주관부처와 관련 수탁에 관한 지문에 이제 보시면 공단에 관한 명칭 세 가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해서 고용보험만큼은 공단 설립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문을 주었을 때 사업주에 관련된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리고 근로자 관련한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업무를 맡아 한다는 것 정도 하나 정리를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일단은 여기는 그 부분 하나 정리했고, 그러면 결국은 국민연금부터 해서 고용보험까지 쭉 하나 정리했던 부분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일단 그러면 이 국민연금부터 해서 고용보험에 따른 부분에 따라서 일단은 일정의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료 있죠. 보험료 부담. 자, 그러면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보험료는 이와 같은 부담에 따라서 국민연금법부터 고용보험에 따른 보험료 부담 한계를 관련법이 정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보험료는 보시면 여기 국민연금법은 사업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그러면 사업장 가입자에 있어서 그 부담할 보험료는 보면 여기는 가입자인 가입자가 부담하게 될 보험료에 관한 부담에 관한 몫의 명칭과 그리고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지원하게 될 절반의 몫에 관한 명칭을 국민연금법에서는 이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한 이 보험료, 이 두 개의 보험료를 더해서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때 가입자가 내는 절반의 몫에 관한 명칭을 그리고 사용자가 내는 절반에 관한 몫의 명칭을 국민연금법에서는 이와 같이 정해놨더라. 그래서 그럼 이때 가입자가 낼 절반의 몫을 법에서는 이거를 기여금이라 표현했고요. 사용자가 낼 절반의 몫을 이거를 부담금이라 표현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할 몫에 관한 명칭을 가입자가 낼 것을 기여금, 사용자가 낼 것을 부담금이라 명칭을 해서 이와 같은 이 기여금과 부담금을 더해서 이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 하나 기억하시고요. 여기 이제 건강보험 각각 그 직장 가입자와 사업자와 각각 2분의 1씩입니다. 그래서 이건 차후 이제 해당 관련 파트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는 직장 가입자와 사업주와 각각
각각 소요되는 보험료 얼마씩 부담합니까? 2분의 1씩. 여기는 따로 국민연금법과 같이 보험료 부담에 관한 몫을 따로 법에 명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네, 하나. 산재보험은 하나 여기 주의하실 것은, 자, 산재보험은 여기는 근로자 부담 몫은 없어요. 여기는 근로자 부담이죠. 여기 산재보험에 이제 관련해서 근로자 부담의 몫은 없습니다. 몫은 없어요. 그럼 결국 산재보험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누가 낸 보험료에 의해서 기타 이와 같은 산재보험에 관한 급여 사업이 실시가 되냐면 이때는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로자 부담의 몫이 없고 여기는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 부담이란 이야기, 사업주 부담이란 것은 사업주가 소요되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의 몫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월급 근로자라면 한 달 급여 명세서에 보면 이 사회보험에 관한 이 공제 금액이 있을 건데 그 공제 금액에 관한 명세 내역 중에 산재보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누가 부담한다? 이거는 근로자 부담의 몫은 없고 누가 사업주가 이 산재보험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부담한다. 즉 그거를 전액 부담인데 그래서 전액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 편하게 이걸 적어놓은 거지. 사업주 부담을 한다는 건 결국 사업주가 소요되는 보험료 얼마를 전액을 누구 부담으로? 사업주 부담으로 산재보험의 재원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부분들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일단 여기는 이렇게 고용보험은 여기도 이제 보시면 해서 이렇게 나눠볼까요? 고용보험도 이제 보시면 고용보험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실게요. 고용보험도 이제 보시면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냐면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이 두 가지 보험료를 각각 산출된 두 가지 보험료를 더한 합의 그 몫을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 그러면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그러면 여기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이 두 가지 보험료를 각각 산출된 이 두 가지 보험료를 더한 걸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가. 그러면 사업주가 부담할 몫은, 자, 일단 여기는 이 보험급여사업 명칭만 쭉 한번 보실게요. 차후에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명칭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여기 이 부담은 누가 부담하냐면 여기는 사업주 부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사업주 부담이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주 부담이란 이야기는 결국 이 고용보험법상 보험급여 사업 중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 누구 부담을 합니까? 사업주 부담, 즉 사업주가 이 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는 이 부담, 이 사업에 관한 몫에 플러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때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주 들어보셨을 부분이니까 이 실업급여에 소요되는 몫의 얼마? 2분의 1에 관한 몫을 누가 부담한다? 사업주가. 그래서 사업주가 부담할 몫은 몇 가지인가요? 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몫의 얼마? 절반의 몫의 이 두 가지를 합한 걸 누가 부담합니까?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근로자가 부담할 이 고용보험 관련 보험료 부담에 관한 몫을 정리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관한 몫에 관한 건 지금 여기는 실업급여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소요되는 보험료 얼마?
2분의 1에 해당하는 몫입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2분의 1씩 보다면 이 몫을 더해서 이 두 가지 사업주와 근로 낸 이 각각 2분의 1에 관한 몫을 통해서 여기 실업급여 재원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이 보험료에 관한 부담에 대해서 일단은 보면 명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상에 여기 기여금하고 부담금에 관한 명칭 정리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은 각각 2분의 1씩 사업주와 직장 가입자가 그리고 산재보험 하나 즉 산재보험 누구는 부담 몫이 없다고 그랬었냐면 근로자 부담 몫은 없으면 누구 부담으로 합니까? 사업주 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거고 고용보험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주 부담의 몫과 근로자 부담의 몫으로서 그중에 이 고용안정직업개발사업은 누가 부담한다? 이거는 사업주 부담으로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부분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일단은 이 부분 하나 정리했다고 하면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은 보험료 부담의 한계가 정해졌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네 가지 사회보험에 따라 국민연금부터 고용보험까지 해서 이 사회보험의 부담의 한계가 정해져 이거를 관련 기관이 이거를 뭐 해야 돼? 이거를 납부합니다. 보험료를 뭐 하자? 납부하죠. 납부. 그러면 보험료 납부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따라서 이 보험료를 납부합니까? 예. 그러면 이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냐면 이거는 보험료 납부는 이거는 언제까지냐면 다음 달 10일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해서 국민연금부터 해서 쭉 해서 어디까 이 네 가지 사회보험 관련해서 국민연금부터 해서 고용보험까지 해서 네 가지 사회보험에 관한 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이때 네 가지 사회보험에 관한 납부는 이때는 어디에 납부합니까? 해서 이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래서 이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고용보험에 관련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어디에 납부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납부. 자, 여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 정리하면 이것까지 같이 하나 정리하죠. 그러면 결국 이 보험료 국민연금부터 이 고용보험까지 해서 누군가는 사업장 또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뭐 해줘야 돼요? 고지를 해야 돼요. 고지해야 되죠. 자, 고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해당 납부자에게 고지는 누가 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보험을 내야 할 자에게 고지하면 고지를 받은 자가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납부하는 겁니다. 그럼 10일까지 납부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가 뭐 합니까? 체납이 발생하죠. 그러면 결국 크게 봤을 때 이 사회보험에 관련된 보험료 납부, 고지, 이 체납에 관한 업무는 어디서 그 업무를 맡아 합니까? 관련해서 보험료 관련 납부나 고지나 체납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어디서 그 업무를 맡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나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하나 해 두실까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일단 묶어서 보험료 납부에 관한 그러면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해도 이 납부된 보험료를 통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재와 고용보험에 따라 여러 가지 급여 사업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시되는 세부적인 급여 사업들은 차후 진행된 교재를 통해서 한번 그 급여 사업의 그 종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확인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추가적으로 자, 하나 더
정리 하나 여기서 같이 일괄 한번 좀 필요한 부분 한번 묶을 거는 신고란 겁니다. 자, 신고란 거 일단은 국민연금법상, 국민건강법상 쭉 이 네 가지 사회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신고란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법부터 이제 고용보험법, 근로자 신고담 양가를 근로자라는 것은 이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를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신고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국민연금이 국민연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채용했다라고 취득 신고를 할 거고요. 또 그 근로자가 그만뒀다면 그만뒀다고 무슨 신고하게 됐냐면 상실 신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한 근로자라고 했을 때 여기는 보시면 여기는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한다. 무슨 신고? 취득 신고. 그리고 근로자가 채용됐던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그만뒀다라고 하는 신고를 여기를 상실 신고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신고에 관한 근로자 관련 취득 신고.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신고합니다. 근로자가 그만뒀어요. 신고합니다. 상실신고. 그래서 여기는 그 신고에 관한 기한을 연금법부터 쪽에 네 가지 정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음 달 15일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여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다음 달 15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9월 20일 날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언제까지 취득 신고합니까? 국민연금공단에 예를 들어서 9월 20일 날 근로자가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까요? 다음 달 10월 15일까지 신고해 주면 되는 겁니다. 부분들. 또는 근로자가 오늘 그만뒀어요. 9월 20일 날 그만뒀다. 언제까지? 다음 달 10월 즉 10월 15일까지 상실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에 관한 기한 하나 정리할 수 있고, 자,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입니다. 14일 이내. 14일 이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격을 취득했거나 자격을 상실했죠. 상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한다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법상 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9월 20일 날 그만뒀어요. 그럼 이때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언제 신고하게 되냐면 자격을 취득했다. 예를 들어 9월 20일 날 자격 취득했으면 언제까지 신고한 겁니까? 9월 20일부터 며칠이니? 이날 9월 20일부터 며칠이니?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격을 상실했다면 역시 마찬가지 이날부터 며칠이니?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부분 하나 볼 수 있고요. 자, 산재보험. 자, 산재보험도 역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채용했습니까? 네. 그럼 근로자를 채용 여기도 신고합니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여기 산재보험 관련해서 하나 아까 좀 더 주의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할 게 뭘 주의할 게 되냐면 산재보험에 관련된 근로자 보험료 부담의 몫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찬가지 산재보험도 마찬가지 뭐에 관한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근로자에 관련 근로자를 채용했다. 근로자가 그만뒀다 하더라도 취득 상실 신고는 산재보험은 한다 안 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그만뒀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취득 상실 신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만큼은 근로자 관련 취득 상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주의해서 보고요. 자, 이제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그럼 여기는 이제 근로자로 갑니다. 그러면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채용됐거나 그리고 그만두었을 때 여기서는 하나 주의할 게 여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여기는 여기는 그래서 그럼 결국 여기는 공단이 없다 보니까 근로자 관련된 업무
업무는 어디서 그 업무를 맡아 하더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업무를 맡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를 채용했다 그만뒀다 했을 때 이때는 여기도 마찬가지 취득 신고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상실 신고합니다. 언제까지? 여기도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15일까지인데 여기도 다음 달 15일까지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고용보험법상은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네, 언제까지? 다음 달 15일까지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럼 이 신고도 그렇지만 신고에 관련 신고기한 다음 달 15일까지 누구에게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까? 물어보면 누구나 여기는 공단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관련해서 근로자 관련된 어떤 신고기한 또는 신고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물었을 때는 이때는 다음 달 15일까지 때는 누가 나오니 이때는 여기 고용노동부 장관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고에 관한 기한도 주의하시지만 그리고 이어서 누구에게 이 신고하게 됩니까? 여기는 고용보험법상에 뭐가 없더라? 공단에 설립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 근로자 관련 업무를 맡아 합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상 또 시험상 대비했을 때는 어디에 이 신고하고 또 관련 서류 제출합니까? 물어봤을 때는 신고도 1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서류 제출도 누구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래서 사회보험 중에 유일한 공단이 아닌 여기 장관에게 가는 게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관련 어떤 신고에 관한 기한이나 서류에 관한 부분은 누가 나옵니까?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오는 것.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들은 네. 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정리를 일단 7장 사회보험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일 수 있겠죠. 내용이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혹시 이제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명칭도 이제 보시면 이 명칭도 지금 이제 여기 국민연금공단 이 명칭도 이제 보시면 아직까지 이제 국민연금공단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이걸 다시 한번 다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르게 물어볼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명칭도 그래 정확히 국민연금공단으로 쓰셔야지 그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쓰는 지문에 우를 보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단에 관한 명칭이라든가 특히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실 이런 내용들 몇 가지를 살펴서 먼저 7장 사회보험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7장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 몇 가지를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판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